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심의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사망해서 국가유공자 사망할 때 국립묘지, 그러니까 지방은 호국원이라고 하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사망 진단서를 바로 발급받아서 팩스로 국립묘지관리사무소에 팩스로 넣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보통 상을 당하면 장례식을 3일장을 하죠. 3일장. 그러니까 첫날 보내면 그 다음날 해당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여부가 무슨 얘기냐? 국가유공자는 무조건 다 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일단 이분이 그 국립묘지 영해성에 훼손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연 그 생활이 본이 되게 했느냐, 영해성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그걸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해성을 훼손했다는 기준은 좀 모호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부를 국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도 될 만한가, 아니면 이분은 영해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안장을 하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서 상주, 그러니까 이제 자손에게 이렇게 유족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물론 유족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셨으니까 우리는 국립묘지로 안장을 하기 때문에 공원묘지나 아니면 다른 곳을 미리서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3일 만에 알려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비해당 처분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공원묘지를 돈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자기 개인적인 산이 있으면 거기다 우선 안장을 합니다. 아니면은 양지 바른 밭 귀퉁이랄지 이제 이런 데다 일단 임시로 안장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 보훈처 국립묘지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이 됩니다 하면 그때 정식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주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국립묘지 안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리서 그 묘지 같은 거 구하지 않고 거기만 믿고 있다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죠. 왜? 임시로 안장했다 다시 나중에 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왜 국립묘지로 가기로 했는데 왜 개인 땅이냐라고 반문을 하면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훈처에서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면요, 2019년 6월부터요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살아있을 때 이분이 과연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 제도. 자, 그러면 그 안장 심의 제도를, 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만 8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적 기록 이상자, 뭐 탈령했느냐, 아니면은 뭐 제적돼 있느냐, 징계 처분을 받았느냐, 아니면 뭐 행불했느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를 따져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된 사람은 생전에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안장 심의 신청 대상자가 되죠. 자, 그러면 1번에 만 8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럼 70세, 75세에 돌아가신 분은 아까하고 똑같은 제도에 걸리겠죠. 그러나 80세로 정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세가 되면은 아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80세 정도 되면은 80세가 넘어서는 뭐 사회 활동을 하셔도 이렇게 어떤 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을 확률이 적다 해서 80세 이상자로 신청 안장 생전에 안장 심의, 안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보훈처에서. 그런데도 이 유족들은 대단히 불만이 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안의 망신을 받는다는 둥,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그 자존심도 있고 아버지의 그 이상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자 해서 생전 살아있을 동안에 안장 심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해 놓으면 나중에 사망하면 바로 안장 심의 결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그 국가유공자는 만약에 아까 80세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전 심의를 안 했을 때 국가유공자로서 예를 들면 뭐 20세, 30세 때 국가유공자로 선발이 됐다. 결정이 돼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30대부터 40, 50, 60, 70, 80대까지, 70세까지 계속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때로는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뭐 사기인이 아니면은 횡령인이 아니면은 뭐 이런 투자 뭐 관계 관련돼서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금고 이상을 받으면 그 국립묘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안장해도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국가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한 내용과 이분이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성을 훼손 여부와 그 영예성 훼손 여부와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그거를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 국가에 대한 공이 더 컸다라고 하면 인정을 해주고, 아니야, 그래도 국가유공자로서 이상을 지키면서 그 영예성을 지켜야지, 이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비해당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볼 때는 그 묘지 하나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도 가서 공원묘지 같은 거 하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유족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과, 만약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 가족만 알았던, 아니 가족도 몰랐던, 자식도 몰랐던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되고 또 친척들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해서 조문 온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녀로서.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이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영예성을 했느냐 안 했냐는 빨리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런 통보가 가면은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국가보훈처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미리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사망하기 전이라도 어르신께서는 이러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안장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해주면, 생존에 결정을 해주면 자녀들한테 설명이라도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니 국립묘지에 안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유족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가까운 그 조문객들에게 국립묘지로 안장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서의 영예성을 훼손 여부는 미리, 그러니까 80살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80살 이상일 경우에, 만 80세 이상일 경우에 생전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80세가 아니라 그 몇 세가 됐든 그 당시에 바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 제목이 생기면 보훈처로 통보를 해서 보훈처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가 미리서 통보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국립묘지의 안장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람입니다. 그 가족들과 유족들과 친지들까지도 다 이분은 국가유공자라 국립묘지에 안장이 돼 있어. 나중에 처가 사망하면 또 합장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도 국가유공자로서의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안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재질에 따라서 재질이 나쁘냐 아니면 부득이하게 했느냐, 거기까지 심사위원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 제도에 대해서, 아마 이거 2019년 6월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 저에게 이 강의가 마음에 들고 유익한 정보였다면 저에게 구독, 빨간 글씨로 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송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뵈올 때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구독을 잊지 마시고 하시고, 또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설명란에 명기를 해놓고 제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다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면 제가 무료로 상세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